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그 노란색으로 쓴 거가 이제 뭐 꽃에 대한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에서도 뭐 매미꽃 불매가이나 이렇게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꽃을 어떻게 보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 꽃, 상징적인 거죠. 현상의 특징으로. 근데, 이 몸짓이라고 하죠. 몸짓이 꼼지락거림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걸 누구야 하고 꽃,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명명행위라고 그러고, 부르는 것 자체를 명명행위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있다, 꽃이 있다, 라는 건 이제 존재론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꽃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오렌지는 오렌지다, 뭐 이거나, 아니면 요 꽃을 패러디해서 쓰는 거는 라디오를 켜는 것처럼, 뭐, 라디오를 켤 때처럼 사랑을 끄고 켜는 해서 꽃. 그 다음에 뭐, 이거 꽃 자체가 패러디 뭐 해가지고, 오원준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쓴 것도 시험 문제 나오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 꽃을 명명한다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의미 짓는다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장미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린 왕자가. 어린 왕자가 이 장미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어린 왕자가. 이런 것들을 나와 꽃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꽃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관계가 아니라, 명명행위 관계가 아니라, 꽃을 위해서 쓴 것이 꽃을 위한 서시입니다. 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전체 나와 꽃의 연관관계로 봤을 때 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 나랑 가까운 거는 옥상 위에 민들레 꽃이죠. 나는 가난한데 네. 옥상이라는 현대 물질 물명 위에 민들레 꽃이라는 자연적인 꽃이 피어 있다는 거를 소설로 배우기도 하고, 이거 소설이네요, 참. 그 다음에 나랑 자연의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그렇죠? 저기, 갈봄 여름 없이 피어나는 산이와 산에 꽃이 있다라는 거가 되고요. 나랑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의미를 재발견하는 거, 뭐, 이게 오랑캐 꽃이죠. 너 참 오해받는다. 오랑캐랑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해받는다라고 의미를 재발견하는 꽃이 오랑캐 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터울이에 이 담장 밖에 걸쳐서 있는 게 내가 여자라면 봉선화가 나랑 같이 울 밑에는 봉선화가 자기랑 감정이입되는 꽃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를 벗어나서 이 우리 민족의 그랬을 때 이 민족의 이제 유랑하는 민족을 특성이 있다는 그 허생이라고, 서생이라고 했을 때는 메밀꽃 필부력에 어떤 사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방황하는 민족에 대해서 쓴 꽃일 수 있고요. 봉평가는 일에. 또 하나는 이 민족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을 맺는 죽어서 그 촉조, 두견새가 돼서 피를 토해서 핀 꽃이 진달래꽃이에요. 이 진달래꽃을 떠올리면, 그죠? 무궁화. 선비의 꽃을 떠올려야죠. 무궁화는 선비의 꽃, 진달래꽃은 서민의 꽃. 자, 그래서 어쨌든거나 무궁화는 근단, 근역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로 되어 있는데, 진달래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한의 국화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꽃, 국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꽃. 근데 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해서 이 꽃이 덩굴처럼, 태양빛이 독립이 비쳐서 꽃 덩굴처럼 되는 걸 꽃덩굴, 독립을 상징하게 되고요. 이렇게 봉선화처럼 한이 맺혀서 죽으면 하얀 재가 꽃으로 피면 흰 부추꽃이 된다 그러고, 그 죽은 아내를 생각하는 게 접시꽃 당신이겠죠. 이게 죽음과 연결됩니다. 어쨌든 이 꽃을 내가 이육사처럼 264번 이육사처럼 꽃이 독립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보통 이 모란이 피길 때까지, 꽃이 필 때까지 소망을 기다리죠. 그 하루, 그죠? 하루. 그래서 기쁨에 난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꽃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을 충실하자. 그래서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런 시도 나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꽃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군자로 매화는 선구자를 뜻하고, 국화는 오상고절, 고고한, 설이 내려도 고고한 절개가 있는 오상고절, 난초는 이슬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꽃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늘어놓고, 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배운 것들을 써보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수업일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쵸?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찍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절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냥 내용을 나열하는 것보다 좀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렇게 관계도가 아니라? 그냥 아니 관계도도 괜찮은데 너무 그 연결되는 게 체계가 없어요. 그 약간 그 얘기할 때 기승전결을 갖춰서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쭉 따라가면은 듣는 사람은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이상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마치 성애권을 빼먹어놨네.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그 삶의 숨결이 추운 바깥의 겨울에 여기에 창에 꽃이 입김이 서리로 이렇게 성애로 생기는데, 그래서 서민의 애환, 삶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성애권도 빠졌네, 그제?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그냥 이게 한 10분 동안 어떤 카페에 있는 꽃 써있는 제목 써있는 것들을 쭈루루룩 정리를 해서 이런 흐름이나 이런 정리가 필요하면 찍어 놓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요구하는 게 체계화. 체계화라고 그러면 파일로 쳐가지고 어떤 특성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게. 근데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져 있거든요. 그치? 내용이.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작품명하고 그 내용을 좀 확정을 해서 이렇게 좀 목록처럼 써놓은 다음에 그 밑에다가 따로 엮어가지고 그 그림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금자를 얘기한 거고, 요거는 개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꽃들 일반인과 아니면 대중들이 어떤 식으로 꽃을 보느냐고, 이거는 자연과 인공의 꽃이고, 그 다음에 요거랑 연결해서 이거는 의미와 관련된 거서 의미의 재발견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서민들의 애환, 이거는 여자의 애환, 그 다음에 이건 민족의 애환,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과 삶, 여기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틀이고, 여기는 개인과 민족을 같이 생각해보는 이런 테마로 잡았었는데, 어쨌든 책의 내용을 유능으로 해봐야지, 그치? 여러 개를 연결시키니까, 그치? 뚜렷한 주제가 있어갖고 연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배우는 꽃이라는 소재들의 전체적인 상황들, 일관성들, 아니면 그러니까 소재들을 한번 연결해서 연관사고를 한번 해본 거니까 찾아봐야지. 근데 꽃 말고 또 다른 소재는 좋은 게 뭐 있을까? 나무? 새? 나무, 새 다 많죠. 새, 나무? 또 뭐 있을까? 산. 산도 좀 다르다. 고향.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연결해서 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